이 이야기들은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4살 미혼의 여성인데 얼마 전 저희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희 형제들 사이가 예전보다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친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 때문인데 어이없게도 식구들 모두가 하나같이 저보고만 유산을 다 양보하라고 아우성들이네요. 저희 가족은 일남이녀로 새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재혼하면서 밖에서 데리고 온 아들이 한 명 있고 또 두 분 사이에서 낳은 이복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 5살 때 친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얼마 후 새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저의 악몽 같은 유년 시절이 시작되었네요. 새엄마는 아버지가 있을 때만 저한테 잘해주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 밥도 안 주고 수시로 안 보이는 허벅지나 겨드랑이 안쪽을 꼬집으며 욕을 엄청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7살 무렵부터는 어느 정도 눈치도 생기고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이러니까 새엄마도 눈치를 보더니 그때부턴 몸은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의 매라고 제가 잘못했을 때 한 번씩 회초리를 들곤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동안에 참았던 울분을 한꺼번에 다 푸는 것처럼 다리에 피멍이 잡히도록 죽도록 팼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아버지도 제 편을 계속 들어줄 수 없으니 제 등을 토닥여 주시거나 미안하다 속삭이시며 안아주시곤 했네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다 해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해봤자 숙제 늦게 하는 것, 동생들이랑 놀면서 투닥거렸던 일, 이 정도였지만 새엄마 눈에는 제가 그냥 친자식이 아니니까 무조건 미웠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다행히 새엄마한테 무조건 당하고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낳은 자식들한테만 맛있는 거 더 주면 저는 치사하게 더 달라 소리 않고 보란듯이 그냥 제가 가서 퍼먹거나 없으면 동생들 거 빼앗아 먹었습니다. 새엄마가 본인 기분대로 아무 때나 욕하고 소리 지르면 저도 억울하니까 바락바락 대들었고 동생들에게 미안했지만 새엄마가 하는 그대로를 동생들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왜냐면 새엄마의 미친 행동들이 끝나는 건 꼭 제가 본인 자식들에게 똑같이 괴롭혀주는 걸 봐야지만 그제서야 포기하고 끝을 냈거든요. 불행하게도 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 사람들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 시기엔 더욱 거칠게 살았었습니다. 이래야지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고 조금씩 제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처음에 새엄마는 이렇게 거칠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인정 못하시고 예전처럼 매일 당하고 살던 그 아이로 바꿔놓으려 무진장 지랄을 떠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제 머리가 커버려서 새엄마의 머리 꼭대기에서 하는 생각까지 다 읽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여자가 우스워지니 더 이상 그 역겨운 행동들을 전 참아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랑만 종종 연락하고 다른 식구들이랑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동생이란 것들도 둘이나 있었지만 새엄마가 저를 사람 취급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 그것들도 저를 사람으로 안 보고 지들 밑으로 보며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등분상으로 묶이고 그냥 같은 집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지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저 대학 다니면서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 친엄마 몫이라며 3억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돈 대신 제 명의로 사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가격이 올라 시가 6억 정도 되네요. 그 당시 저는 기숙사를 나와 내 아파트에서 혼자 대학을 다녔었고 지금도 이 집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생기고부터 새엄마 태도가 180도로 확 바뀌더니 그때부터 저보고 우리 딸 이라 주접을 떨며 마음에도 없는 역겨운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란 것들도 살면서 저한테 한 번도 언니, 누나 소리 안 하던 것들이 이제야 명칭을 불러주면서 알람 번호를 살살 끼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 용돈을 달라, 겨울 패딩을 사달라 하는데 내가 언제 가족이었다고 이제 와서
남인에게 금전적인 것들을 바라는지 가짜나서 대꾸도 않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과 살 때 제 이름은 야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을 땐 새엄마처럼 얌전히 있다가 아버지만 없으면 지엄마 뒤에 숨어 저를 가지고 놀았네요. 처음엔 동생들 버릇 고치려 엄청 많은 에너지를 쏟곤 했는데 항상 자기 자식 편만 드는 새엄마 때문에 상황은 항상 도루묵이 되어버리니 나중에 저것들은 내 동생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우 같은 새엄마가 본인 자식 중 하나가 대학을 갈 때가 되니 저한테는 말도 없이 저 사는 지역에 대학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할 때가 가까우니 그제서야 저보고 집도 넓고 혼자 살기 심심하지 않겠냐 동생을 데리고 살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업처구니가 없었던 건 이복 여동생이 아닌 새엄마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을 데리고 살랍니다. 당연 데리고 살지도 않을 거지만 저를 좀 설득시키고 납득이라도 시키려면 차라리 피라도 섞인 이복 여동생을 보내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남동생이란 놈은 그냥 혈길팔팔한 남이자 남자인데 제가 무슨 꼴을 당하려 같이 데리고 살겠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끝까지 싫다고 했더니 그 남동생을 입학하기 바로 전날 우리 집으로 보따리까지 잔뜩 싸서는 무작정 혼자 보냈더라고요. 그 전부터 절대 데리고 살지 않겠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한테 무조건 밀어넣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 줄 알았나 봅니다. 저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내 알 바 아니니 신경조차 안 썼습니다. 새엄마는 남동생이 방도 못 구했고 당장 내일 학교를 가야 하는데 끝까지 문도 안 열어주고 내치는 게 어딨냐 하면서 그러고도 네가 가족이냐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남동생이 어딨어요? 그리고 언제 나를 가족 취급해 준 적 있었나요? 당신들과 나는 진작이 가족이 아니었으니 그냥 예전처럼 남같이 살아요 하며 더럽고 역겨우니 치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해보니 그 남동생 집을 구했는지 알았답니다. 새엄마가 알아서 한다기에 진짜 알아서 했는지 알았는데 결국 저한테 떠맡기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가고 그 이후 이복 여동생이 또 대학 갈 때쯤 새엄마는 여동생을 같이 데리고 살면 안 되겠냐. 기숙사는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들어 네 아버지가 돈 되느냐 힘들지 않겠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지만 또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아버지가 아프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새엄마는 자꾸 저한테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분명 보험도 있으시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셔서 경제력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새엄마는 저보고만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 생각하면 주고 싶지 않아 한 푼도 안 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두 채를 남겨주셨는데 그중 한 채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랑 공동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저 대학 가고 얼마 안 가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래에 찬밥이 될 딸의 신세를 미리 아시고는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 진짜 몰랐습니다. 재산세도 다 아버지가 냈고 돌아가시면서도 내 앞으로 재산 있다 말 한마디도 없으셨으니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 끝나고 웬일인지 식구들이 저한테 상냥하고 친절한 척 하더니 앞으로는 제가 이 집의 가장이라면서 계속 왕래하고 지내고 싶다 합니다. 동생들 말하길 이제 엄마가 혼자 돼 외로울 테니 장녀인 제가 앞으로 알아서 챙기라 하네요.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이런 어이없고 빌어먹을 말은 살면서 또 처음 들었네요. 그리고 새엄마 말하길 저는 친엄마가 준 재산이 있으니 지금 아버지랑 공동명의에 놓은 집은 남동생 앞으로 주고 그 남은 아버지 재산마저 모두 포기하라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라도 하고 말하면 남동생이 아닌 피라도 섞인 이복 여동생을 해주겠다고 해야 1%라도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새엄마라는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머리도 나쁘고 설득이라는 걸 아예 할 줄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지금 제 경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6억대 자가 아파트 있고 연봉 4천에 든든한 직업도 있으며
또 얼마 있으면 남자친구랑 약혼도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시댁도 경제 사정이 넉넉하셔서 결혼만 잘 유지한다면 평생 돈으로 골치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다면 제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안 받아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늬만 가족이었지 남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10원도 남김없이 제 몫을 다 찾아올 예정이어서 그냥 두말 않고 법대로 하자고 질러놨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쭉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치 없는 존재들일 뿐, 이번 일만 잘 끝나면 하루빨리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고 싶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